자, 1의 두 번째 단원이야.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작품. 밑에 봤더니 다음은 책을 소재로 한 그림이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랬어. 자, 그림 한번 봐봐. 책은 캄캄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 또는 책이 등대라면 바다 위를 지나는 모든 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 또는 책이 많이 쌓이면 불빛이 더 먼 곳까지 비출 수 있잖아. 책을 많이 읽으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돼. 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그 다음에 넘겨서 알아두기 먼저 들어가 보자. 독서의 가치라는 거. 독서라는 건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알게 해주는 거야. 그러한 통로이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수단이야. 독자는 독서를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자, 독서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책 속 등장인물 이야기에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이거 안 외워도 되지, 이해되지,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독서라는 게 뭐야? 독서라는 건 통로이자 수단이고 독서의 가치는 새로운 지식 정보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청소년기는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독서 활동은 특히 중요해.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그런 활동은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야. 청소년기에 그런 독서가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 그리고 청소년에게 장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 이게 청소년기 독서의 중요성이야. 바람직한 독서의 태도, 능동적으로 읽으라고, 능동적, 스스로 찾아 읽어야 돼,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흥미와 가치관 등을 파악해서 읽어야 돼. 또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읽을 것인지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돼. 그리고 학교 도서관이나 신문 잡지 등의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돼.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뒤에는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한 독서 태도야. 이런 게 바로 능동적인 독서 태도라고. 능동적으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수필에 대해서 할 거야. 그런데 자, 이제 수필이라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지만 잠깐만 다시 한번 점검하자. 자, 이건 지금 수필이야. 수필이라는 건 크게 경수필이라는 게 있고 중수필이라는 게 있어. 경이라는 건 가벼울 경자야. 너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세이, 너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수록된 수필은 대체로 경수필이야. 경수필은 주로 체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교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제시해. 중수필이라는 건 무거울 중자야. 신문에서 사설이라든가 칼럼 같은 게 중수필이야. 자, 이제 수필에 대해서, 수필은 이런 게 있구나. 대체로 우리 시험 범위의 수필은 다 경수필이라는 거, 가벼울 경자. 자, 그리고 수필은 조금 수필의 특징을 좀 알아보자. 수필이라는 건, 요거를 체크해 볼게. 무형식, 형식이 없어, 수필은. 그리고 고백적이야. 자기 고백적이야. 그리고 비전문적이야. 누구나 다 쓸 수 있어. 우리도 쓸 수 있어. 개성적이야. 수필은 소설처럼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서술자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성적이야. 작가의 개성이 아주 잘 드러나. 그리고 소재라든가 주제가 다양해. 왜 우리가 신변잡기적이라 그러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소재가 될 수 있어. 자, 수필, 무자비, 개소주. 수필의 특징이야.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라도 외워. 무자비, 개소주. 형식이 없어. 고백적이야, 비전문적이야, 개성적이야. 소재, 주제 다 다양해. 자, 이제 수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봤어. 수필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자, 위에 조그만 글씨 봐봐.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수필은 대체로 체험을 바탕으로 독서의 가치, 필요성 이게 주제야.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 글은. 독서를 왜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그거를 말하고 있는 수필이야. 독서의 가치와 필요성. 자, 현대 수필이고 잠시만. 현대 수필이고 경수필이고 교훈을 주는 거. 수필은 대체로 교훈을 준다. 회고적 어린 시절을 떠올리거든. 독서는 평생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다. 선생님도 반성하게 되네. 독서. 자신의 경험의 바탕을 두고 생각을 풀어나간다.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독서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이 글의 특징이야.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면 이 작품은 문답법이 제법 나온다. 문답,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리법,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의 형태로 써. 비유도 제법 많아. 그리고 구어체, 누군가에게 말하는 듯한. 자, 이 작품의 특징이야. 알아두자. 바로 가봅시다.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구성이 될 거야. 자, 이제 처음 부분 보자. 처음 부분은 그닥 어렵지 않아. 그냥 어린 시절, 글쓴이의 어린 시절 경험을 이야기할 거야. 자, 가볍게 볼 수 있어. 책화면 가장 먼저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책과 관련된 글쓴이의 어린 시절 시작하네. 뭔가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지. 많이 들어봤지? 이런 말. 우리 가족이 새들어 살던 집은 앵두나무로부터 여기 첫 번째 단락 끝까지 한번 괄호 묶어봐. 괄호 열어봐. 여기는 이제 어린 시절 글쓴이의 조금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가 드러날 거야. 어린 시절 회상하는 거야. 앵두나무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집 뒤에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면 남춘천역이 바라보였습니다. 외로울 때는 그곳에 올라가서 이 언덕에 올라가 서울 가는 기차를 바라보던 기억도 납니다. 그 시절 소양강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뭔가 다 긍정적이야 지금. 푸른 강줄기를 따라서 한박 피었던 게 어휘 문제에 한박 뭔가 넉넉하게 피었던 개나리 무리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낭만적인 분위기다. 되게 긍정적이야. 자, 이런 이유만으로 이제 두 번째 단락. 쌤이 지금 이렇게 단락 표시를 써놨거든. 그래야 좀 편해. 문학이 물론 수필 문학이지만 이런 글은 조금 단락별로 이렇게 지금 이 작품은 총 몇 개의 단락이 있더라? 11개의 단락이 있어. 자, 이제 1번 단락 끝났고 이런 이유만으로 그 시절을 낭만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낭만적인 거 위에 있는 지금 괄호친 부분들 굉장히 낭만적이었어. 낭만적인 분위기였어.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래. 좀 엉뚱한데 이유가 있대. 뭘까? 미리 얘기하면 글쓴이는 조금 낭만과는 거리가 먼 독서 활동에서 진정한 낭만을 찾았대. 그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엉뚱한 데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야. 그때는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자는 운동을 힘껏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유교양 문고라 해서 문고로 펴낸 책을 문고, 한박, 여기 뜻 좀 체크해봐. 나라에서 각 학교에 공짜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읽지 않을 테니까 특별한 반을 꾸려서 선생님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따로 모여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고는 집으로 돌아갔죠. 다른 친구들은 귀찮아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와, 글쓴이에게는 행복했대.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 지금 글쓴이는 그 책 읽는 시간에 되게 행복을 느꼈대. 어린 시절의 그런 글쓴이의 모습이야. 그 경험을 통해 책 읽기는 저의 유년 시절에 여기는 별표해 보자. 자, 책 읽기는 글쓴이에게 있어서 기쁨과 격려, 흥분, 위안, 황홀, 행복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대.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야. 그때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는 무엇으로 위안을 얻었을까요? 서리법 쓰였고.
전학을 간 곳이라 친구도 별로 없었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위축되어 있던 그때 책 읽기야말로 별표, 결핍을 충족해 주었대. 결핍을 충족해 주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처음 부분. 책 읽기를 통해서 글쓴이는 조금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결핍했던 그 결핍을 충족받았대. 책 읽기를 통해서. 충족했대, 충족해 주었대.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운데 단락으로 갈 거야. 자, 이제 네 번째 단락인 거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중요해질 거야. 책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쌤이 봐봐. 이렇게 표시를 해놔. 자, 이제 책 읽기의 가치. 4번 단락 책 읽기의 가치 첫 번째야. 자, 그 다음에 5, 6번 단락 두 단락. 책 읽기의 가치 두 번째야. 그 다음에 7번 단락 책 읽기의 가치 세 번째 이유가 나올 거야. 책 읽기의 가치 글쓴이가 말하는 책 읽기의 가치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야. 제일 중요해. 자, 이 수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책 읽기의 가치를 하나, 둘, 세 가지로 이야기할 거야. 지금 이거 미리 이야기할게. 지금 이거. 이게 책 읽기의 가치. 자,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빨간색 준 형광펜. 자, 그리고 단락 나눠줘. 단락. 4번 단락이 책 읽기의 가치 첫 번째, 5, 6번 단락이 책 읽기의 가치 두 번째, 7번 단락이 책 읽기의 가치 세 번째야. 됐지? 먼저 크게 보는 거야. 자, 이제 하나씩. 자, 이제 들어가 보자. 책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말할 거야. 이제 가운데 단락. 지금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적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책 읽기에서 느꼈던 감정, 아까 앞에서 말했던 기쁨, 격려, 위안, 흥분, 황홀, 행복 이러한 감정들. 요즘 젊은이들이 경험할 일은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늘 모자람을 느낀다는 사실이야. 자, 과거와 지금 청소년기의 공통점.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시대나 청소년기에는 늘 모자람을 느낀대. 늘 만족스럽지 않아. 늘 부족해. 아무리 세상이 청소년들을 향해 새로운 것을 쏟아내어도 늘 비어있고 늘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시대나 늘 모자람을 느껴, 늘 만족스럽지 않아, 늘 부족함을 느껴. 그래서 외로운 것이지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러나 그 모자람을 채워간다면 스스로가 충만해집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문답법 쓰인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저는 책 읽기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읽기. 계속 책 읽기 강조하는 거야. 책 읽기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 책 읽기의 가치가 뭐다?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대. 자, 이제 첫 번째 청소년기의 첫 번째 책 읽기의 가치는 청소년기의 부족한 부분을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 채워준다는 거. 책 읽기의 가치 첫 번째 청소년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책 읽기의 가치야. 됐지? 삶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준다는 거. 옆에 교과서 날개지문. 글쓴이가 청소년기를 외로운 시기라고 한 이유. 외로운 것이지요. 왜? 그 이유가 뭐야? 바로 앞에 있는 요 괄호 부분. 이게 답이야. 청소년기는 예민한 시기여서 자신의 처지에 늘 만족하지 않아. 세상에 아무리 새로운 것을 쏟아내도 늘 부족해. 그래서 외로운 거야. 자, 괄호친 부분이 답인 거야. 그래서 외로운 것이지요. 여기. 이게 왜 외로워? 위에 지금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락으로 갈 거야.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면 비유 있어, 비유.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면 원하는 모든 것을 낚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지요. 저는 말하지요. 이런 거 다 구어체야. 이 작품 구어체라고 이야기했고 문답법 굉장히 많고 저는 이런 주장이 뭐야? 인터넷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정보의 바다, 인터넷 말이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 정보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를 못해. 자, 정보라는 건 과거에는 선생님이 살던 시절에는 정보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가치였지. 근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넘쳐나. 그래서 오히려 그 정보, 흘러다니는 그 많은 정보 중에서 가치 있는 거를 골라내는 거. 그게 요즘의 능력이야. 이해하지? 너희들도 인정할걸? 자, 지금은 정보가 이제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못해. 왜? 그 이유가 뭐야? 괄호친 부분.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 가로친 부분이 그 이유야.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못해. 왜? 정보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어. 근데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 그리고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어. 정보는 그냥 뭐 녹색창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그치? 정보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여기 지금 괄호친 부분. 예전에는 여기 괄호친 부분. 예전에는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곧 권력이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상용화된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졌어. 독점할 수도 없어. 자, 이제 6번 단락 되게 중요해. 6번 단락, 6번 단락도 많이 중요. 요 6번 단락. 자, 그렇다면 흩어져 있고 넘쳐나고 흘러다니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도 색깔 주고 별표야. 문답법 계속 쓰였다. 자, 이 흘러다니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속담, 여기 속담 쌤 써놨으니까 참고해. 구슬이 서말 있으면 뭐해?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지. 훌륭한 게 되는 거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짠 거지. 있으면 뭐하냐고. 이 흘러다니는 넘치고 넘쳐나는 그 정보 있으면 뭐해? 가치 있게 만들어야지. 그치? 자, 이제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 3가지가 나올 거야. 자, 첫 번째,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안목이라고 말하지.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이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그 무엇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 이게 바로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자, 다시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 지금 요 3가지 어떻게 표시를 해줄까? 무슨 색깔로 해줄까? 여기 1, 2, 3, 요 3가지. 요 3가지 별표. 자, 다시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의미 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눈. 두 번째,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해. 세 번째,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말한 이 3가지, 이러한 안목, 능력, 이러한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잠시만, 예쁘게.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독서. 책을 읽어 나가야 한다. 자, 이제 다시 아까 청소년기에 하는 독서의 그 가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삶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준다는 거.
책 읽기의 가치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뭐라고? 넘쳐나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 이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돼. 책 읽기의 가치는 이거야. 이런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 가장 작고 낮은 단위의 정보에서 시작해 가장 크고 높은 단위의 지식을 다루는 것은 오직 책뿐이다. 책 읽기의 가치 이야기했어.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 안목과 능력을 길러준다는 거. 그 다음에 7번 문단이야. 자, 우리는 이제 책 읽기의 가치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 이제 가보자. 문학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 은유법, 비유가 되게 많아. 이 작품은 상상의 집이래. 이 문학작품을 비유했어. 상상의 집으로. 원관념은 문학작품. 보조관념은 상상의 집이래. 왜? 문학이라는 건 우리 상상을 바탕으로 쓴 거잖아. 이곳은 우리가 이 상상의 집, 자, 이런 비유 다색깔 별표야. 이곳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문학작품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세 가지 말할 거야. 문학작품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문학작품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첫 번째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 두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문학 작품을 읽으면 문학 작품이야. 비문학 말고 내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야 돼. 문학이야, 문학. 문학이라는 건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갈래들. 비문학 말고 독서 말고 자, 문학 작품을 읽으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좋아. 그리고 두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세 번째,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 그래서 결국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 이 세 가지. 자, 다시. 하나, 둘, 셋. 이게 바로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야. 문학 작품을 읽으면 좋은 점이야. 됐지? 자, 이제 다시 정리. 자, 다시 정리.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이 담긴 그릇. 또 비유했네. 그릇, 책을 이야기하는 것. 책, 원관념은 책. 책을 뭐에다 비유했어? 그릇, 비유 굉장히 많아. 그것이 곧 책입니다. 책을 그릇에다가 비유했어. 자, 다시 한번 옆에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 문학이야, 문학.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결국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 이게 문학을 읽는 이유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여기까지 큰 틀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책 읽기의 가치 세 가지를 얘기했어.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글쓴이가 말하는 책 읽기의 가치 첫 번째, 삶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준다는 거. 두 번째, 넘쳐나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 이러한 안목과 능력을 갖추게 해줘. 세 번째,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 자,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한 거야. 그 다음에 자, 이제 중간 부분. 중간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얘기했고. 하지만 책 읽기의 가치에는 동의하더라도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할 말은 있을 겁니다. 아니 공부하기도 바쁜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는가? 텔레비전, 게임, 영화 볼 거 천진데 아니 굳이 책 읽을 필요가 있는가? 계속 의문형. 책이라는 게 재미라도 있어야지 재미없고 따분한 내용 투성인데 꼭 읽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 세 가지로. 자, 서리법 계속 쓰였고, 서리법. 의문형, 서리법. 물론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인정해. 자, 지금 이런 생각에 인정했어.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자, 인정해. 지금 글쓴이는 인정하는데 생각의 전환을 제안하네. 한번 바꿔 생각해 보지. 어떻게? 우리는 게임하는 방법을 학교나 학원에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내고 즐깁니다. 그런데 세상은 책 읽기를 비롯해 따분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고 강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질문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답하고 문답법. 그리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네. 자, 때문입니다. 대체로 하기 쉬운 일은 즐겁기는 하지만 잠시만. 대체로 하기 쉬운 일은 즐겁기는 하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해. 근데 반대로 대조법.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해내면 자, 쉬운 일은 즐겁기는 하지만 정신적인 능력을 키워주진 못해. 근데 반면에 대조법,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해내면 우리의 정신적 능력, 정신의 키는 훌쩍 자란대. 자, 인과야 인과, 원인과 결과. 다시 우리 왜 속담에서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 이런 속담도 있지? 그리고 우리가 빠뜨린 게 뭐가 있을까? 이 정신적 능력을 뭐에다 비유했어? 정신의 키. 정신적 능력을 정신의 키에다가 비유했어. 정신적 능력, 원관념. 정신의 키, 보조관념. 비유가 되게 많아. 하기 쉽고 즐겁기만 한 일은 시간을 흘려보내게 하지만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해줍니다. 자, 여기 $2, 여기 이제 $2. 책 읽기의 과정은 고통스러워도 결과는 가치 있어. 결과는 가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마지막 끝단락이야. 10번, 11번. 요 두 단락이 이제 끝 부분이야. 우리의 눈에는 비늘, 색깔 별표, 얘는 세모해놔, 세모해놓자. 나쁜 거니까 부정적인 거.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편견이라는, 이미 알고 있다는 이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생각의 비늘 말이지요. 이 비늘이 뭐야? 편견. 좋은 책은 바로 그 비늘을 벗겨줍니다. 별표. 그야말로 우리 시야에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주지요. 그 놀라움을 무엇에 비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직유법 썼다. 비유 있어.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대. 과정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과는 무척이나 값지니 우리 한자성어 고증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토록 책 읽기의 중요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 제목이잖아. 별표. 자, 이 길. 책 속에 책 안에 길이 있어. 이 길이 뭔데?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책을 많이 읽도록 하자. 그 길은 항상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길이며 가치 있는 길입니다. 당장이라도 책을 한 권 들어야 될 것 같죠?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광희 뜻 보고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러니 책과 벗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요.
글쓴이가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야? 책을 읽으면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편견에서 편견이라는 이미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의 비늘, 그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대.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으로 마무리해보자. 학습 활동. 자, 우리가 이제 다 한 건데, 다음은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작성한 질문이다. 자, 중요, 완전 중요. 별표. 질문,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 1번. 의미 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눈이 필요해. 안목이 필요하다고. 2번, 두 번째.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필요해.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해.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책 읽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 작품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첫 번째,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 두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세 번째,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 자, 이제 결론. 이런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런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독서, 책 읽기.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책 읽기가 필요하다. 목표에서 1번은 넘겨.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번도 너희가 읽어보면 되고 요것만 이제 살짝 보고 마무리하자. 자, 이제 두 번째에서 다음 과정에 따라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을 정해보자 그랬어. 무슨 말이냐 하면은 2번이 그거거든. 진로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둠을 구성해서 활동해보자 그랬어.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된 책에서 자신이 얻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학교나 지역의 도서관에 간다. 각자 한 권씩 책을 찾는다. 자기가 찾은 책을 소개하고 어떤 책을 함께 읽을지 의논한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 살짝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함께 읽을 책을 결정할 때 뭘 고려해야 돼? 모두의 관심사를 다룬 책인가?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읽기에 적절한 분량인가? 분량 중요하지. 수준에 맞는 내용인가? 중요하지. 그 뒤에는 정한 책을 읽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정리하면서 계획을 세워보는 거지. 자, 제목, 저자, 출판사 발행 연도, 그리고 이 책을 고른 이유 등등등. 자, 이제 책을 다 읽었어. 책을 읽은 후 다음 표를 채우고 이야기해보자.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다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생각이 달라진 점, 이런 것들. 옆에 도움말 봐봐. 자, 읽은 책의 내용을 돌아보며 빈칸을 채우고 왜 그런 내용을 적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이처럼 모든 구성원과 이야기하며 생각을 나누면 혼자 책을 읽을 때보다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참고. 그리고 얘도 마무리. 자, 다음 표의 평가 내용에 따라서 자신의 독서 활동을 점검해 보자. 책의 내용이 책을 고른 이유에 적합한지, 그리고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었는지, 모든 토의를 하며 자신의 생각이 깊어지거나 달라진 점은 있는지, 독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읽기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느꼈는지 점검해 봐야 돼. 물론 이거는 책을 다 읽은 후, 책을 모두 읽은 후, 읽는 중 말고 읽은 후 하는 거야. 자,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가벼운
책 속에 길이 있다. 조금은 만만한 단원이 여기였어. 책 속에 길이 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책 속에 길이 있다.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너희는 필기한 거, 학습지, 학습 활동, 학교에서 준 프린트 꼼꼼하게 보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끝.